공부하는 태도에 대하여 스스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신성한 무엇을 간직하고 있음을 느끼리라. 하나, 공부는 나만의 악보를 찾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연주할 악보를 하나씩 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배움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악보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는 공부가 힘들고 나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내가 어떤 신성함을 갖고 있는지 또 나만이 연주할 수 있는 악보는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붙은 이름입니다. 공부는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삶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스승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것도요. 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공부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하는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마음 수련의 과정과 같습니다. 밑바닥을 흔들고 다시 바닥을 다지는 것이 바로 공부인 것이죠. 자기 응시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공부에 매달린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 나만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나 홀로 공부한 그 자체만으로는 자아 발견, 자아 성장 이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즉 자신의 공부로 이룬 성취를 이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야만 비로소 힘들고 어려운 공부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는 보람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부에서 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넷, 겸손해지세요. 겸손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좌절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맞아, 솔직히 난 아직 부족해. 더 실력을 쌓아야 해. 이런 태도 말입니다.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아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실망하고 좌절감을 맛볼 수는 있지만 겸손함을 갖춘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겸손함이야말로 공부하는 노동자의 가장 훌륭한 자세입니다. 다섯, 몸을 가두기. 매일 습관으로 쌓인 공부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머리로 공부하려 하지 말고 내 몸이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고 자기가 만든 계획표대로 차근차근 몸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도록 해보세요. 벼락치기, 이른바 머리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몸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 패턴과 성향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세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건 피하세요. 자신이 언제 더 집중이 잘 되고 안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시간인지, 공간인지, 습관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여섯, 그냥 하세요. 김연아 선수에게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묻자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해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칭찬이 가장 좋다고 말했죠. 하기 어려운 과제일수록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복잡한 공부일수록 계산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어느새 되어 있을 겁니다. 7. 몸을 풀어주기. 공부는 체력을 앗아가고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쉬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쉰다는 것은 집중하느라 긴장하고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라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통한 회복을 꾀하는 쉼 말이죠. 걷거나 달리는 것, 운동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어떤 운동을 할지는 스스로가 선택할 사항이지만 저는 산책, 걷기를 권합니다. 미국의 작가 스티븐 킹에게 산책은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마라톤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책상에서 일어나서 걷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뇌는 또 다른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8. 삶의 행복을 잊지 마세요. 공부의 어려움과 지난함 속에도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규칙적인 하루의 루틴 속에도 짧고 소소한 일상의 평화나 즐거움은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비록 찰나에 그치더라도 그것이 행복이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끼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다시 공부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모습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삶의 전부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라틴어 수업으로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던 한동일 교수님의 공부법 수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지식도, 역사도, 사람 간의 관계도, 여러 이념과 제각각의 입장 차이도, 앞선 일과 뒤따라온 일, 누구의 이야기와 또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만큼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대체 뭘 공부한 건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한동일 교수님은 지독한 고통과 절망감 사이에서 방황하던 때에 나의 무능함이 한심스럽고 화가 나 괴롭던 시기에 책 속에서 만난 좋은 문장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해요. 이 책은 바로 그 기억처럼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공부하느라 아프고 힘들어도 지금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때입니다. 인간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갖습니다.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 인간은 늙어갑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